자, 이번 시간에는 키움 히어로즈에 관한 예상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3일입니다.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래도 키움으로서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외국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어쨌든 오늘 프레이타스가 삼성전자에서 홈런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같은 외국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키움이 과연 최근에 계속 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것은 뭐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분석을 해 드리는데 지난해 손해 감독이 그만둔 이후에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선수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팀워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밖에서 참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키움은 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키움 히어로즈가 지금 보면은 요키시, 스미스, 최원태, 이승호, 한혜니, 안웅진, 조영근 이런 선수를 선발로 보는데 한혜니가 이제 가벼운 부상으로 초반에 못 나옵니다만은 키는 최원태나 이승호, 안우진 이런 선수가 어느 정도 선발에서 역할을 잘 해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달리 저는 키움의 선발은 요키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확실히 탁 이렇게 확정적으로 압도할 투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낮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원 쪽도 김상수가 빠져나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승조에서 그렇게 강한 맛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재영이라든지 신인급들이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특히 이제 이거 자완 이영준에게 기대가 좀 컸습니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지금 복귀가 미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원기 감독도 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무리는 국내에서 정상급 투수가 조상우인데 이제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조상우가 돌아오면은 최강의 마무리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조상우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집단 마무리 체제로 가든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상우가 있으면 최고의 점수를 마무리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조상우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0.5를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8.5점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격력인데 실은 키움은 공격력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김하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납니다만은 공격력은 괜찮은 팀이었습니다만은 금년은 김하성이 빠진 그 자리를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이냐. 특히 이제 유격수와 삼루수 쪽에서 수비도 그렇습니다는 공격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고 프레이타스가 아직 제가 많은 게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프레이타스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거리죠. 제가 볼 때는 스윙 자체는 그렇게 막 예쁜 그리고 이제 좀 아주 좋은 스윙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만일 약점이 노출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은 영경력 감독 시절부터 그렇습니다는 베이스러닝을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지난해도 팀 도루가 117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금년에도 이 베이스러닝은 10점 만점에 8점을 주었습니다는 저는 상위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투수와 함께 문제는 또 키움이 수비 아니냐 보여진다. 포수는 지금 자원도 풍부하고 베테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수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야 쪽에서 과연 김하성이 빠진 자리를 김혜성이 또 이제 삼루수 쪽에서 전병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경합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해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수비 쪽은 서건창도 지금 수비 폭이 좀 많이 좁아졌거든요. 예년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일 이 선수들이 안 될 때는 이제 김휘집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만은 그런 선수들을 주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외야는 저는 이제 그 10개 구단 중에서 최고의 평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규가 들어오면서 자익수 보고 이정호가 중견수 보고 박준태가 우익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수비 레인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코칭 스태프는 금년에 첫 키를 잡습니다만은 홍익이가 그래도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좀 잘 해내지 않을까 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00점 만점에 79점을 줬는데 80점을 넘기지 못한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상평할 때는 키움은 확실한 3강에 진입할 수 있는 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은 그만큼 전력 약화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투수 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투수 쪽에서 타 팀보다 지금 우위로 볼 수가 없는 예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우진, 장재영 뭐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키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원태는 뭐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건강한 몸으로 어느 정도 이런 선수들이 최원태, 안우진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스미스의 어떤 그 능력치가 지금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키시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 스미스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마운드 운용에서는 가장 큰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키움은 그동안에 사실 야구단 운영에 있어서 선수들은 뭐 게임에 경기에 몰입을 하고 또 전적인 흐름에서 프론트와 이제 그 선수단이 좀 분리된 가운데 전력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데 큰 힘이 되는데 작년에 그런 일만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치유가 된 가운데 페널티 레이스를 치르느냐 아니냐 이 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키움이 별 문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아주 강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79점 같으면은 뭐 거의 80점에 근접을 하는 그런 점수니까 탄탄한 팀워크 속에서 외국인의 활약이 동반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5강 이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